천정배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후에 야권 내에 호남 출신 후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출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더욱더 이 박주선 의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지금 저는 서울에서 경기 일원을 지금 조직을 다니면서 네. 지지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또 광주, 전남을 네. 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광주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자, 출마를 하시겠다는 결심을 굳히시긴 이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출마 선언이 늦었을 뿐이지 네. 출마를 하기 위한 준비는 누구보다도 먼저 착실히 꾸준히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비전을 구상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이 좀 늦은 이유는 네. 촛불 정국 또 태극기 정국에서 맞붙어가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권력 잡겠다고 이런 것은 수습하는 것은 뒷전으로 놓고 펴달라고 선거운동하는 것이 네. 양식 있는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출마를 선언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준비는 오랫동안 좀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대통령이 되셔서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개혁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원칙이 또 근본이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또 서민이 어깨를 펴고 조그만 소박한 꿈을 이루는 나라, 청년들이 자기가 가진 특기와 꿈을 실현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으로 호남이라고 해서 절대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 그리고 실제로 남북 통일을 준비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안보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희 비전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면 경선도 치르셔야 되고 또 본선도 나가셔야 되는데 먼저 지금 경선에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 그분들과 같이 경선을 치르시게 됐는데 이 두 분에 비해서 더 우리 박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호남은 야권의 핵심입니다. 네. 또 우리 국민의당의 기반입니다. 이런 국민당을 만든 이런 호남 속에서 20여 명이 넘는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호남 출신 대선 후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호남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으며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이래서 네. 제가 출마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호남의 자존심이고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제가 호남인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은 야권의 핵심인 호남이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진보, 합리적 보수 세력이 합하고 그 진보도 보수도 싫다 해가지고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정치 경륜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뤄본 사람이고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대선 후보가 국민당을 대표해서 되면 이런 여러 각계각층의 지지 성향들이 저로 합해질 것이고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네. 본선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한다면 네. 제가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국가가 어려웠을 때 전략적 투표와 또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려준 호남인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유리한 네. 고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호남민들의 지지를 얻고 본선까지 나가게 되면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호남의 절대적 지지 속에 TJP 연합을 통해서
충남을 결집을 하고 중도 세력을 결집해서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네. 호남을 결집 없이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경선이 이제 한참 치러지고 있는데 경선 룰에 대한 갈등이 좀 있어서 경선 룰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지금 참 현장 부끄럽습니다. 네, 현장 투표 80%, 여론조사 20%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저는 받아들일 경선 만하다고 룰 보세요? 협상에 아예 참여도 안 한 사람이고 네. 당에서 정해주는 룰에 따라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수가 심판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이 국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래서 국민은 안중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비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의 이 그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없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 경선 룰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당에서 정해주면 그 경선 룰을 따라야죠. 네. 이제 그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후보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연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 뭐 민주 세력의 대연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연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 후보가 전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고 곧고 옳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가지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합정권을 목표로 해서 선거도 연합에서 치러야 된다. 네. 또 이래야만이 정권을 잡고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를 통합을 하고 반목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이 국민 화합을 이룩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지금 사당 체제로 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정을 도와주는 국회가 되려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권을 잡기 위한 당 자강이 아니라 본인의 세력 확장을 위한 안철수 자강입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안철수 자강 내용이 뭔지 그렇게 자강을 외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네. 오히려 당의 지지율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네. 호남의 민심은 흔들리고 있고 이 자강의 효과가 뭡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의당은 개방된 정당으로서 뜻을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세력을 넓혀가지고 정권을 잡자는 목적이 있는데 네. 이런 개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하게 되면 혹시 내 후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느냐. 대선에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다음 목표고 우선 후보 자리 흔들려서 내가 후보가 못 되면 어떠느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강이 사실 허구고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도 아무리 옳은 정책,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정권을 잡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정책을 사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권이 잡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최고의 선이다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후보님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은 개인적인 욕망의 자강이지 실질적으로 국가와 이 그 정당을 위해서는 저기 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